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남짱 운영자 자유인입니다. 영국이 2027년까지 5G 관련 화웨이 장비들을 모두 걷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중국 화웨이 장비에 대한 보안 문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화웨이 장비에 대한 철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걷어내는 문제는 비단 보안 문제뿐만 아니었습니다. 우선 미국의 거센 압박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화웨이 장비의 백도어 문제를 거론하면서 동맹국들에게 화웨이의 5G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국은 원래 중국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편이었습니다. 중국산 5G 장비뿐 아니라 영국, 중국 간 금융협력 관계도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음모론 분야에서는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돈만 빨아먹고 토사구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알 수 없고요. 하지만 영국, 중국 간의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의 상호 신뢰에 문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홍콩 사태가 영국의 의원들로부터 중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만들었고요. 중국발 전염병 사태로 영국 국내 여론은 매우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 내 보수당의 여론에 존슨 총리는 코너로 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존슨은 화웨이와 결별하기로 선언하였으며 다시 미국의 품으로 돌아감으로써 코너로 몰렸던 국내 정치 상황을 돌파하고 동맹국 간의 갈등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국의 5G를 구축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을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삼성과 일본의 NEC, 즉 니폰 전기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G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중국 회사를 제외하고 현재 에릭슨, 노키아, 삼성, 일본의 NEC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삼성일 것입니다. 삼성은 5G를 넘어 6G에 대한 선행 기술 개발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로 삼성을 고려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5G 구축 비율로 보면 아직까지는 중국 화웨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전 세계 기지국 25만 개 중 중국 국내 기지국이 13만 개, 즉 절반가량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중국 이동통신 1위 업체인 차이나 모바일은 23만 개의 기지국을 지을 예정이라서 5G 시장의 파이 크기만 보자면 아직 화웨이가 죽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올해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텔레콤 등 중국 모바일 통신사들은 중국 내에 5G 기지국을 최대 60만 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화웨이가 5G 구축 사업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제조한 장비로 생산된 부품을 화웨이에 납품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가지고 있는 수출 관리 규정, 즉 EAR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 외 업체들이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 부품을 포함한 제품을 제재 대상에게 판매했을 때 동일하게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화웨이의 부품 공급이 어려워지겠지만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는 퀄컴, 인텔, 브로드컴 같은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납품할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 화웨이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 5G와 4차 산업에도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5G가 늦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애프터 코비드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비대면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나라는 얼마 전 언택트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선언했습니다. 디지털 뉴딜이라는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데이터 댐입니다. 이것을 구축하는데 5G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 더 다양한 데이터를 더 빠르게 수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G 통신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AI 등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것으로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바이오 등 미래산업 모든 것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5G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산업에서 중국이 한 발 두 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의 통신장비 기술만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4차 산업 전반에 쓰이는 스마트 기기나 전자기기 제조업 그 자체가 발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나라 이름처럼 기술도 중국, 경제도 중국으로 항상 중간밖에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일부 경제권을 제외하면 아마 필리핀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명문대에 나온 그 많은 인재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당연히 선진국으로 취업하겠죠.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만 본 것이고요. 정치 부분, 특히 국제 정치까지 내다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5G 기술에서 밀리면 2022년에 시행되는 디지털 위안화가 늦어지거나 어쩌면 미국 기술로 디지털 위안화를 실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에 인수된다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실제 위안화와 1대1로 적용됩니다. 월급 받는 서민들 입장에서야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수천억, 조 단위의 부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정치 지도자로 군림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돈의 출처가 밝혀져야 하고 모든 거래가 감시받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치인을 뒷배경으로 하는 부자들의 입장은 매우 심각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진핑의 임기는 2022년까지입니다. 여기서 헤게모니아가 작동되는 것이죠. 중국의 권력 싸움은 이 무렵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운명은 물론 중국 공산당의 향방마저 거론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것을 잡아낸다면, 그러니까 중국의 5G를 잡아낸다면 디지털 세계에서도 달러 패권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달러로서 말이죠. 한편 중국이 꿈꾸던 중국몽은 정말 개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나 시진핑이 저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죽자사자 달려드는 것이겠죠. 화웨이의 몰락, 곧 공산당의 몰락이고 중국의 몰락으로 보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